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이라고 하죠. 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 이 전세대출 관련한 부분 조치 시행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국토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올해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바로 시행이 된다는 점이죠. 자, 개요 보시면은 후속 조치로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이제 앞으로 뒷장에 관련 조치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조치가 모든 대출 보증, 주금공, HUG,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 대출을 대상으로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이 SGI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시키고, 그리고 이런 보증부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하게 되면 이 전세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조치 시행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조치 시행 이후에 고가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해서 종전에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자를 빼고는 보증부 전세 대출이 일체 제한이 된다. 시가 9억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억 초과는 보유자죠. 보유자. 새롭게 사는 게 아니라 보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는 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2020년 1월 20일부터 공적 보증과 같이 이 서울보증보험이죠. SGI에서도 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자, 이미 작년에 10월 1일 이 금융규제에 따라서 이 11월 11일부터 이미 주금공, HUG, 공적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후속 조치에는 SGI도 추가적으로 확정적으로 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용 범위는 바로 1월 20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자겠죠.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유예기간, 그러니까 경과 조치를 줍니다. 뭐냐면 1월 20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1월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며칠 아직 남았잖아요. 이때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경우에는 증빙만 가능하다면 전세 대출 보증이 가능합니다. 이게 유예기간이라는 거죠. 자,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전세 계약금 납부 사실, 이걸 입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20일 이전에 SGI 전세 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이게 중요한데, 만기 시 당해 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죠. 다른 집에 또 전세를 해서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거고, 전세 대출 증액, 그러니까 대출 금액을 올리는 것, 이것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 대출 보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 대출 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1월 20일 기준 시가 10억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하나여 SGI 보증 이용이 허용이 된다. 자, 이전에 주금공 HUG 보증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이 SGI를 통해서 전세대출 보증 이용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1회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6 규제 나왔을 때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대출금 회수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놀라셨을 텐데, 지금 경과 조치를 두기 때문에 당장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시가 15억 초과 주택, 초고가 주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보유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과 조치를 두지 않고 바로 규제가 전면 적용돼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이미 이용 중이라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특수한 경우, 아주 특수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허용해 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직장 이동,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이 갑자기 지방에 내려가야 된다거나 뭐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다른 뭐 지방에 가야 된다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전셋집에 거주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갖고 있으면은 서울 말고 지방에 우리가 전세로 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전세 대출 허용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바로 회수하는 경우. 예, 바로 회수하는 경우거든요. 이제 시행일 1월 20일부터 차주가 이 이후죠. 이때 전세 대출 보증을 어느 보증사에든 받고 난 다음에 이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고가주택이 이제 9억 초과죠. 아니면 주택이 여러 개로 느는 경우, 예를 들어 고가주택이 아닌데도 주택을 여러 개 사게 되는 거죠. 이 보증 받은 이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전세 대출 보증을 받고 2월 달에 주택을 여러 개 매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1월 20일 이후 전세 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쓰게 됩니다. 약정 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된다. 자, 이것도 유예기간 경과 조치가 있는데 1월 20일 이전, 시행일 이전에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 중이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에 대출 연장을 할 수 없다. 예, 이건 아까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또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예외예요. 앞에는 경과 조치, 유예고. 자, 상속이죠. 상속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따른 이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바뀌게 될 때는 해당 전세 대출 만기 시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예와 예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1월 20일부터 금융위, 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지금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현장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 감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세대출 보증규제 관련된 주요 질문사항들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범위, 그러니까 전세대출 보증규제, 이번 규제의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대출 받고 고가든 초고가든 분양권의 경우, 그리고 입주권의 경우에는 이번 규제의 카운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전세 대출을 유지하면서 분양권이 준공 시점까지, 조합원 입주권이 준공 시점까지 가기 이전에는 계속 이 전세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아주 고가의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을 여러 개 사서 굴리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죠. 이러한 다 오피스텔 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택 보유수 산정 기준은 뭘까? 자, 이거는 다른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합산으로 본다. 신청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해서 주택 보유수를 산정한다. 그리고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배우자는 확인 대상에 포함이 되죠. 자, 그리고 9억이고 15억이고 이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이전에 116 규제에서도 나왔죠. KB시세나 감정원 시세 중에 높은 가격을 적용해서 9억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판단을 하겠다. 116 규제 준용.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공시가격으로 확인해서 공시가격의 150% 아니면 취득가액 중에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대체 지표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 시점이 중요하겠죠?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 시, 연장 시점, 신청 시점, 이때 대출 신청일을 시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신청일, 연장일. 자, 그리고 회수 규제 적용이 될 때는 주택 취득일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한 그 등기 이전 완료일에 9억이 초과하는 주택이면은 이 회수 조치를 한다는 거죠. 그 시점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주택 매매 계약만 체결되었거나 분양권 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까지 주택 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는다. 아까도 얘기 들었죠. 뭐 분양권이나 입주권 상태로 가는 동안에는 전세대출 자금 활용하는데 전혀 제한사항이 없다. 자, 이번에는 사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1116 규제에 따라서 종전에는 됐었는데 이제는 안 되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 나오는데요. 자, 고가주택 보유자가 자녀 문제로 다른 지역 거주 이전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신규 신청할 경우에는 자, 기존에는 주금공 HUG는 제한됐는데 11월 11일부터 작년 11월 10일부터 대출 보증 이용이 제한됐는데 SGI에서 가능했었다. 근데 1월 20일부터 SGI에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지금은 저렴했는데 나중에 비싸지는 경우죠. 그 기준점에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 자, 이거는 전세대출 연장 시점엔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기존에는 주금공 HUG는 똑같습니다. 근데 HUG는 가능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1월 20일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얘기돼 있고. 자,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만기 시점에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 아까도 뭐 증액의 경우에는 또 다르다 얘기가 나왔었죠. 자,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례 4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다른 전셋집. 이건 신규 보증이라고 봐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증액이나 다른 집.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가능했는데 이제 된다는 거고, 다만 이제 15억 이하 초고가 주택이 아니고, 그리고 4월 20일까지 전세계약 체결 이사 할 경우에 증액이 없을 경우 다시 보증 재이용을 할 수 있고 한 번만 그렇게 해주겠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자,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대출 이용 중 고가주택을 매입해서 전세 만기 시점에 이주하고자 할 경우, 자, 이전에는 대출 회수 규제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까지는 대출 이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고가주택 구입 시점에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가 된다. 자, 이게 전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는 사례 5가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규제가 위반된 경우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차주에 대한 페널티는 뭘까? 보게 되면은 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됨. 자, 이게 페널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가 매입할 때 1월 20일 이후 얘기하는 겁니다. 시행 이후에 지금 나는 5억이었는데 갑자기 뭐 3개월 만에 9억이 넘어갔다. 뭐 이러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 판단 시점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9억이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점에 고가주택이 돼 있다면 대출 연장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도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이 1116 규제 중에 전세 대출 관련한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1116 규제 나왔을 때는 불안하셨을 거예요. 지금 임차로 살고 계시면서 내가 미래에 살 집을 미리 사두신 분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게 회수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다시피 바로 이것이 회수 조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사둔 주택이 10억 초과하는 주택만 아니면 회수 조치가 아니고 경과 조치,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본인 상황에 맞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찬찬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해당 자료는 카페에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케이스를 찾아서 어떻게 규제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고가는 얄짤이 없고요. 눈여겨볼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 안 되는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오피스텔. 이 경우에는 오피스텔 여러 개 갖고 있더라도 전세 대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이 준공돼서 주택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3년이든 4년이든 그 기간 동안에는 전세 대출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116 규제의 후속 방안,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전세 관련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